네, 청대 상곡하고 민가 교과서 부분에서도 크게 이제 다룬 부분이 없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도정 뭐 그 정도예요. 자, 이제 청대 상곡과 민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상곡 같은 경우에 명대 심경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이후에 곡률이 엄해지고 형식화됐어요. 이게 뭡니까? 심심해졌다는 거죠. 예. 좀 상곡 같은 경우, 민가 같은 경우 자율성이 생명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안 좋죠. 그래서 청대 상곡도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부분 의고의 수준, 의고는 뭡니까?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명대 이후에 나온 그런 경향이죠. 예, 뭐라고요? 예, 옛날 것을 흉내내는 것, 의자가 흉내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니까 어떤 뛰어난 작품이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정하고 월구가 중요한데 특히 오늘 이제 우리는 도정을 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음, 그 한다는 엘리트들 사이에서 나온 상곡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의 악곡 형식을 따서 지은 시도가 좀 수준이 높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식화 여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도정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도교에서 발생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민간 고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러 도정 장르가 있겠지만은 거지들이 부르던 장타령 이게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바로 도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구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월자는 뭡니까? 옛날 월나라 땅. 월나라 땅 어디죠? 5월 동주할 때 그 월나라입니다. 그죠? 예. 옛날 오나라 월나라 그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쪽입니다. 광동 지방에서 유행한 기생들의 정담을 노래한 그런 서정시예요. 이게 이제 좀 약간 사람의 어떤 마음을 서정적인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이렇게 담아내는 그래서 이제 예술성 면에서는 오히려 엘리트들이 쓴 상곡보다는 뛰어난 것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역시 이제 도정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요. 도정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서대춘하고 정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대춘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춘은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도정 38수를 창작을 했는데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요의 정치가 들어가 있는데도 뭔가 속되지 않고 문장이 어, 그렇게 속되지 않는데도 생동하고 참된 이런 문장을 살리고 있는 참 문장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우리 이 사람이 쓴 작품 한 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저자도 새로운 중국 우문의 가능성을 연 그런 이제 역량 있는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작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도정의 경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이 제목이 이래요. 수오복일 표형 60 무슨 뜻이죠? 끊어 읽어야 되는데 원문을 제가 표기를 안 하면 잘 모르겠죠. 원문 보십시오. 60은 예순. 그러니까 어, 60살이 되어서 그 생일에 축하로 이런 시를 보내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표형 찾아보세요. 뭐예요? 외종, 내종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문맥을 보면 이종사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복이는 누구입니까? 자기 이제 이종사촌 형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수는 이제 축하드리면서 이종사촌형 오복일 씨의 60세 생일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예,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형제가 많지 않은 분들은 사촌들하고 친한 경우도 많고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촌하고 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친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종사촌하고 제일 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조금 뭔가 이제 제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 특별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모가 당신의 친어머니고
내 친어머님은 당신의 이모이다. 관계가 나왔죠. 이종사촌 관계인 겁니다. 두 자매분, 그러니까 나의 이모 그리고 나의 어머니 각각 당신과 나라는 외아들을 낳으셨다. 다른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딸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들은 딱 하나만 낳은 거예요. 지금 당신은 오늘 60되는 생일 술잔 들고 내게 마음 통하는 말 한마디 해달란다. 지금 만나서 뭔가 지금 굉장히 이제 60회 생일, 그러니까 뭐 환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시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이 오복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본시부터 마음이 깨끗하여 권세와 영화를 추구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겨우 목숨 부지할 재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권의 괴팍한 경서의 주에나 쓰고 몇 수의 딱딱한 글이나 짓고 있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중학자인 겁니다. 홍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청대 사람 아니랄까봐 조금이라도 먹물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뭐를 했다고요? 고중학, 홍구학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황실의 큰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으면은 그래도 잘 먹고 살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쌀은 모자라고 장작은 없어가지고 정말로 궁색한데, 그런데 그런 태를 안 내고 하루 종일 허허 웃으며 친지들한테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얻어 마시고, 근데 술로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 그 형편대로 주는 거니까 이런저런 술 다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사양 안 하고 다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난해서 어떻게 그거를 가릴 처지가 아니고 다만 알코올 성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술의 고급짐, 뭐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 가릴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 친지들하고의 정담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소중히 했던 그런 담백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 회상을 또 합니다. 옛날 외조모님이 강가에 사실 때 당신하고 어머니 같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외할머니 찾아간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 형이 60살이고 이 사람은 50에서 60 사이일 거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외조모님은 물론이고 어머니, 이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옛날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외삼촌 글방에서 공부를 또 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청가시, 백가성 이런 거 외운다. 조금 있다가 백가성은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청가시 뭐겠습니까? 천 가지 종류의 어떤 문파의 시. 그래서 중국어 예전부터 유명한 특히 당송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이 쉽게 배우고 외울 만한 그런 시, 당송시를 뽑아내 가지고 서당에서 계속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백가성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청가시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상상이 될 것 같아서 알겠지만 백가성을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눈 깜빡하는 사이 같은데 우리는 벌써 흰머리 되어가지고 굉장히 서글프죠, 그죠? 인생 인생이 이렇게 이제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뒤로도 예, 좀 소망이 있다면은 해마다 당신하고 같이 어떤 그 인생의 어, 기쁜 일, 슬픈 일을 같이 즐기고 싶다. 끝낼 때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형, 너를 보니까 계속 우리 어머니, 그리고 형의 어머니 생각나고 옛날 생각 계속 난다. 이러면서 끝내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자기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게 드러납니까? 그죠? 이렇게 형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백과성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겠어요. 백과성은 한마디로 그냥 백사람의 성씨를 다룬 거예요. 이런 거를 서당에서 왜 배웠을까요? 네,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백과성 보면은 8글자째마다 왕자, 양자, 장자, 강자, 장자, 랑자, 방자, 응으로 끝나고 있어요. 보이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예, 아분한 거예요. 운율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백가성을 운율에 맞춰서 외우면서 중국어의 기본 성씨를 외우면서 그 글자의 뜻도 같이 배우고 뿐만 아니라 운율까지 파악을 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한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이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조씨, 전씨. 중국에는 이 전씨 있어요. 우리는 없죠. 이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씨, 이씨, 주씨, 오씨, 정씨, 왕씨. 여기서 이 전씨 빼고는 우리도 다 있습니다. 그죠? 풍목룡의 풍씨, 이진씨가 중국 진씨죠. 그래요. 있습니다. 이 저씨 없습니다. 우리. 그죠? 예, 없어요. 위씨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화교 중에는 있습니다. 이 장씨도 이런 거. 예. 심씨, 한씨, 양씨는 우리나라에 있죠. 이런 겁니다.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가면 좀 재밌어요. 왜냐? 복성이 나옵니다. 두 자짜리. 남궁씨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자짜리 나오는데 보면은 약간 이 뒤에 예, 아분다는 게 조금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굳이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교양의 일종이어서 서당에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공부했다고 합니다. 백가성이 뭔지 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곡 부분, 청대 희곡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소설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잠깐 끊어 가겠습니다.